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를 시민 공론장으로 결정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역 시민단체 모임인 의정부 시민사회연대회의가 시민 공론장에 공식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김성길 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 시민단체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를 위한 시민 공론장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먼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동 시장님은 그동안 관내 이전 약속을 거듭해왔습니다. 근데 뭐 짤막하게 이걸 뭐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 한마디 딱 한 다음에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한 양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후보지를 두고 그 지역 주민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론장은 뭐 지역들 간에 그리고 시민들 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벌써 지금 가보시면 해당 지역에는 벌써 한 달 전부터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고요. 지역 간에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예비군 훈련장의 관외 이전을 김동군 시장이 공약을 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을 시민 공론장을 활용해서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의정부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를 떼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내놓아야죠. 그동안 진행된 국방부의 협의 등 경과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양해를 좀 구하는 것 작업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지역 어디에라도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사실이군요. 이렇게 시민들 간에 서로 폭탄 돌리기 하듯이 아니라 직접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해서 이런 작업들을 직접 해야지 이렇게 시민들끼리 싸움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시민 공론장의 연대회의는 불참한다는 입장인데 앞으로의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 공론장이라는 이 마당 자체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의정부시의 문제를 의정부 시민들이 직접 푼다. 긍정성이 필요한데, 근데 이게 잘못되면 시의 책임회피용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민과 간이 함께 협치를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장이 있는데 시에서 보면은 좀 약간 안 좋은 의심이지만 행정에서 필요할 때만 민간협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협치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정비하고 계속 행정부에 요구해 나가는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길 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이륜차 불법 구조 변경 단속을 통해 총 2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불법 구조 변경은 소음기나 전조 등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튜닝이 2건, 번호판 관리 소홀 2건, 무면허 운전 1건, 기타 안전기준 위반 18건이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승인받지 않고 구조 변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포천시 구읍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구읍천은 집중호우 시 주민 피해가 자주 일어났던 곳입니다. 도는 총 사업비 399억 원을 들여 지난 2018년부터 구읍천 5.9km 구간을 정비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사로 하천의 폭이 넓어져 국지성 호우에도 홍수 피해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박지혜 의원이 기후테크 지원 감소는 탄소 중립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유럽연합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미국 청정 경제법 등 세계 각국이 법과 제도를 통해 탄소 중립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후테크는 하드웨어와 기저기술 상용화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만큼 중기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강 의원이 북한 오물풍선 살포를 대응이 아닌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북한의 22차례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경찰 접수 피해 사례는 총 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의원은 통일부가 어설픈 이유로 대북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며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살포를 중단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민자사업 소요기간 자료에 따르면 민자사업 정부 고시나 민간 제안 이후 실시 협약 체결까지 걸린 소요시간이 현 정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 소요기간은 2019년과 2020년에는 평균 40개월에서 2021년에는 30개월로 단축됐지만 2022년 88개월, 2023년 63개월로 2021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지연되면 민간 부담과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사업 지연을 야기하는 걸림돌을 사업별로 밀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 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일부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의 전면 배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 실시한 경기도 광역 이동 지원 서비스는 광역 운행과 의정부 관내 운행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2024년 7월부터 경기도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관내 광역 모두 경기도 광역 이동 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됩니다. 10월 전면 배차가 도입되는 시군은 의정부시, 하남시, 여주시 총 3곳이며 12월에 경기도 내 전 지역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도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에서 15억 원 이상 거래된 아파트는 총 1,5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6%였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거래된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총 거래 금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15억 원 이상 거래된 1,020건의 아파트 거래 총액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재단이 싱싱상생 이음 로컬 푸드마켓을 열었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재단은 탄소 중립과 지역 농가 활성화를 위해 마켓을 개최했습니다. 의정부 지역 농가에서 직접 나와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한편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 자치기구는 체험 이벤트 부스를 통해 로컬 푸드와 탄소 중립에 대해 알렸습니다. 포천시가 어령동 장미제방 휴게쉼터를 부분 개방합니다. 장미제방 휴게쉼터는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 중 하나입니다. 쉼터는 장미공원과 잔디정원, 운동시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화장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경현 포천시장은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천천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두천 어울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박형덕 동두천 시장과 지역 주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동두천 어울림센터는 지상 5층 규모로 어린이 건강관리센터와 수영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등 기관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에 3차 참여자 10,000명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는 지역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복지포인트는 경기 청년몰에서 문화생활과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선 수도권으로 관람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충북에선 절반에 가까운 도민들이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수도권을 찾는다는 연구 자료까지 발표됐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북 아트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HCN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60만 인구를 가진 충청북도. 해마다 수많은 충북 도민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보기 위해 수도권으로 원정 관람 여행을 떠납니다. 충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 공연장이 필요한 연극과 뮤지컬 공연의 경우 충북도민 47%가 수도권을 찾고 있는 상황. 수도권과의 지리적 위치나 교통 접근성이 편리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충북과 강원 두 곳만 도립공연장이 없는 상황. 게다가 충북은 등록 공연장 수가 총 31개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과 전북에 비해서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수도권 원정 관람 여행을 다녀온 도민들은 몸소 체감할 정도로 공연 수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공연 숫자나 그리고 좀 좋은 공연장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서울이나 대전 쪽에서 공연을 관람할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충북 문화예술인들은 보다 많은 문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충북 아트센터 건립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아트센터는 저희 예술인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예술인들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서 잘 만들어서 우리가 충북 도민, 시민들이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서 만든다면 아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 정말 충북이 전국에서 1등 가는 문화의 정말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이어지자 충북도에서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아트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에 나섰고 청주 밀레니엄 타운 내 아트센터 건립 부지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아트센터는 총 사업비가 2,300억 정도 되고요. 그 지하 2층, 지상 4층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트센터에는 그 콘서트홀, 그 중극장, 소극장, 다양한 전시실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지방연구원에 그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준공은 2030년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3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할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국비 지원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한편 민간 투자 유치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도민들의 염원인데요. 물론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국비 확보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민간 유치도 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좀 폭넓게 열어놓고 우리 도민들과 같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힘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까지 원정 관람 여행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수도권과 지방 간 차별 없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경기도가 12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노인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는 고양시를 시작으로 12월 수원시에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첫 행사는 오는 7일과 8일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기술직과 사무직 등 150여 기업이 참여하는데요. 노후를 위한 미래 설계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